취준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짜라짜라 짜짜짜. 잡스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어렵다 이게. 안 맞네요. 안 맞네. 네, 안 맞네요. 반갑습니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프닝. 이 여기 부분을요? 짜라짭짭짭짭 이걸 좀. 그러면 그 하나 짭짭짭짭짭 뭐 이런 식으로. 짜라짜짜짜. 짭스. 잘한다.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월요일 날은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뻥이에요. 아유, 저는 진심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2,000여 개의 직업 가운데서 취준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직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스터디 잡스 시간이고요. 저는 신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합뉴스TV 사회부 박상률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파자파. 자, 그리고 네,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순서 드릴게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이미 인사를 한번 해주셨어요. 바로 유품 정리사 오늘의 주인공이시고요. 바이오 해저드의 김세별 대표님을 모셔보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정말요? 안 보셨어요? 어디서? 안 보셨어요? 어디 있는데요? 유퀴즈에? 넣으셨어요? 네. 진짜요? 안 보셨어요? 저는 진짜 한 두 번 봤어요. 원래 관심도 있었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유품정리사 관련한 드라마. 무슨 드라마인데요? 이름이? 이럴 수가 있나? 지진이 나오고. 뭔데? 이름이 제목이 뭔데? 제목이 뭐죠? 헤븐. 무브 투 헤븐. 헤븐. 네, 무브 투 헤븐. 네. 난 그것도 다 봤는데. 네. 네, 그거 진짜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전 정말 썼다. 유퀴즈 보면서 나 울었다니까. 이게 설명해 주시는데. 어머, 정말요? 응. 어머, 나 몰라. 어떡해. 어떡해. 그런 유튜브만 것도- 보느라 유퀴즈를 제가 죄송해요. 제가 유퀴즈를 봤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우리 대표님이요? 네, 대표님 저만 아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죠, 지금. 왜 몰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 알고 손 드세요, 들어오셨네. 빨리. 너무 죄송하고. 양손 바짝 위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여기 축축한데? 거짓말 좀 치지 마.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감동. 그러게요. 감동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왜냐면 그냥 나 오늘 그때 우는 거 아니야? 유재석 씨도 굉장히 정말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으셨어요? 진짜 관심 많게. 우시지 안 우셨죠? 네. MC 울지는 분들, 울진 않으셨어요. 아. 네, 나만 울었어요. 그래요? 운 사람들 많을걸요. 그래요? 아니, 우리 방송하기 전에 이미 좀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저도 진짜요? 살짝 울컥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예요. 제가 눈물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공감 전혀 못하잖아요. 타인에게. 어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공감 능력이 너무 좋아서 탈인데. 우리 은님이 그쵸? 은님도 잘 못 보셨죠? 저거 무브투앱은 저거구나. 제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꼭 보도록 할게요. 저걸 안 봐. 오늘 유재석 룰은 누구냐고요? 오늘 보니까 제가 졌으니까 박상률 기자님이 제가 유재석. 네, 제가 작은 자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 네, 제가 조세호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눈물이 많아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박상률 기자님 되게 뵙고 싶어 하셨구나. 아니 제가 저 복장이 어디를? 아니 복장이 네.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오늘? 맞아요. 딱 맞췄잖아요 지금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에게 딱 맞춰놓으세요. 그러긴 해. 지금 우리 이게. 대표님 너무 스포티하게 하고 아니 오셨는데. 대표님은 이래도 돼요. 대표님은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이제는 현장에 잘 나가시기보다 관리하셔야 되죠 직원분들. 아니요,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세요? 그러면 진짜 그 무브투해분처럼 장판 들면 막 10,000원짜리 있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설정이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있으면 그렇게 뭐 반지 하방이나 이런 곳에 사시지는 않죠. 그러네. 네, 대표님이 좀 무안해하시는 것 같다고. 고독사는 대부분 여름에 많이 발생이 돼요. 더울 때. 왜요? 그리고 추울 때는 고독사로 돌아가시더라도 이분들이 가난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네. 집에 보일러들을 잘 못 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하루만 되더라도 이 부패 속도가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티가 안 나. 근데 겨울에는 한 일주일, 5일 이런 날씨에는 한 달이 되더라도 몰라요.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렇죠.
미쳤네. 와, 굉장히- 정말 네. 몰랐던 사실이다 이거. 우리 대표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손 드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방 초반에 벌금 2만 원. 방송은 많이 나와보셨나봐 이랬거든요 제가.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하신 근데 분이에요. 유퀴즈 지금.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러셔서. 여기 저희 유퀴즈 하신 분들 한 3분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 UFO 우리 네, 전문가님도 UFO 그렇고. 전문가님. 근데 아예 넘사벽이라니까요. 밈으로 얼마나 많이 짤 엄청 도셨어요. 제가 감히 네. 어떡해. 그래서 오늘 좀 소감이 어떠세요? 혼내주세요, 이런 광팬이 있으신데 어떠세요?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같이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 그때 알아보셨어요. 뭐 분장을 빡세게 하셨나요? 그때도 분장 안 하셨나요? 분장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오늘도 안 아, 하셨어요. 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저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기자님은 자신감이 좀 있으신가 보다고. 포기라고 하죠 이걸 보통. 그렇죠. 그런 네, 굳이 뭐 얘기를 해야. 분장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론이는 기자님의 현장 용어가 여기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니까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직업인지 우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유품 정리사란 이제 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사를 해드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요. 네. 사고 현장, 사고. 뭐 고독사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자살로 돌아가신 현장에 가족분들이 직접 정리하기 힘든 그런 곳에 청소를 하고 유품을 정리해서 가족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유품들은 이제 폐기까지 해드리고 뭐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시신을 직접 볼 일은 없는 거죠? 경찰이 이미 다 그렇죠. 국가수로 넘기거나 그렇죠. 한 이후에 가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살인 현장 뭐 자살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보통 목을 매달려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할 경우는 네. 이 몸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고요. 뭐 있다고 하면 좀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 내려와요. 장기. 항문이 열려서 싹 다 내려오면 그런 것도 치우세요? 네, 그것도 저희 손으로 다 치우고 그런 다음에 유품 정리를 하는 거죠. 청소부터 하고. 구토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뭐 구토를 할 것 같았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젊었을 때부터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나 꺼리낌은 없었어요. 초반에는 없으셨어요? 불편함이나 꺼리낌? 아니요, 아예 그런 초반에도 거는 괜찮았어요? 네. 악취가 진짜 엄청 심하던데 저 맡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계절별로 다 악취도 다르더라고요. 네. 한여름에 보면 뭐 간장 다리는 냄새도 있을 거고 간장 다리는 냄새. 집간장 옛날에 냄새 알 것 같아요. 그런 냄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게 걔보다 조금 더 심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돌아가셔서 나는 악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있고 그래요. 영화 보면 이렇게 형사들이 네. 경찰들이 현장 들어가다가 조금 연차가 낮은 경찰 같은 경우는 네. 바로 왜? 냄새 맡는 순간 바로 나와서 이런 그 정도로 이게 심하다라고 그좀 약간 과장인가요? 과장이죠. 경찰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못 봤고요. 네, 이게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미디어의 잘못이구나. 좀 이게. 그럴싸하게 해놓긴 했지만 그런 분은 못 봤어요. 오히려 냄새가 아니라 그냥 봤을 때 충격을 받아서 우액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시신이 없으면 경찰분들 같은 경우. 경찰들은 그렇겠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다. 혹시 우리 호이토이님이 현장에 몇 분 정도 나가시냐고. 보통 2사람에서 3사람이 나가고요. 두 사람, 현장이 세 사람. 크면 3사람, 그리고 현장이 작을 경우에는 2사람. 2사람. 그러니까 뭐 원룸이나 작은 데들은 사람이 많을수록 자꾸 동선을 방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2사람이서 조용히 왜 몰랐던 사람들까지 유품 정리를 하면서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 원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빠져서 이사를 가버리시는 그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옆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찝찝해 이러고 특히나 뭐 이사를 가는. 자살이나 이런 경우다 그렇죠. 무서울 수 있죠. 무섭죠. 네,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보면 이제 어디서 누가 돌아가시고 좋지 않게 나쁘게 뭐 살해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뭐 미디어나 네. 우리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은 추모의 물결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네. 실제로 그 옆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죠. 이웃들은 그쵸. 네, 그럴 너무 수 힘든 있죠. 일이에요. 네. 사실 유품 정리를 하는 게 가족분들이 유품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대표님이 가는 곳은 좀 예상치 못한 죽음이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고 현장이라든지 그렇죠. 자살이라든지 네. 이제 몰랐던 건데 대부분 어떤 분들을 좀 의뢰가 오는지. 유가족 분들에게 의뢰가 오는 경우들이 그래도 한 70% 정도 네. 되고요. 유가족이 없다는 건 아닌데 유가족이 계시지만 시신 인도를 포기하신 분들은 집 정리를 하실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집주인분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한 7대 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7대 3 근데 정도. 유가족이 있으면 네.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네. 고독사를 하셨다. 네. 그럼 집을 치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근데 이제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족들한테도 좀 상처를 많이 주고 아예 그냥 소외된 혼자 건데. 조용히 살았는데 이게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무조건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하게 되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는 나 뭐 7살 때 집 나간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아니다. 난 연락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낳아준 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시신 인도를 포기하게 되니까 그럼 결국은 집주인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의뢰를 하는 게 유가족 분들이 의뢰를 한다기보다 포기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 건물 주인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유가족이 의뢰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되고 그리고 집주인분이 의뢰하시는 게 한 30%. 그래서 한 7대 3 정도 된다. 유가족 분들은 그러면 유가족이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가기 조금 그래서 안 가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대체로 왜냐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예 이제 너무 싫으니까 싫으니까. 네, 장례조차 안 치르고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돈이 없으면 이걸 의뢰하는 유가족 분들이 어쨌든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소 비용 이전에 이렇게 해서 변사 사건이 발생돼서 돌아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장례 치르는 것보다 돈이 뭐 2배에서 3배가 나와요. 사망 진단서 금액도 뭐 50만 원, 60만 원 해버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모든 게 장례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청소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이게 우리가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실 거야 그리고 돈을 모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형편적으로 좀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사실 가족분들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청구할 방법은 없고 대표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네. 직업 자체가 네. 고인의 유품을 관리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저는 무식하게 막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요? 아니 이따가 이따가 계속.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것 같아요. 저희 늘 이랬는데요. 진지하게. 저희가요? 네. 그쵸, 진지했죠. 항상, 진지하게. 오늘은 더 진지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좋아요. 네, 너무 좋고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네, 너무 좋고요. 고생이 맞아요. 많으시다고. 지금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가 요즘 그렇게 많다는 장례비 지원 못 받나요? 궁금해요, 저도. 청소 비용도 궁금하고. 청소 비용은 어느 정도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장례비 지원 같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 삽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정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장제비도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왔던 게 그것조차도 공개 안 돼요? 없어졌고 장제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구나. 왜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없어진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에서 했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제가 옛날 사람이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지식이 짧아가지고. 원래 제 지식의 길은 딱 요 정도예요. 네. 저는 이 정도. 나보다 긴데? 길죠. 또 저 궁금한 게 요즘 구독자가 그렇게 많다고 또
있고 우리 네. 대표님도 고독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령층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성비도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이게 고독사 비율을 따진다면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한 70% 정도 되고요. 아 맞네요. 그리고 네. 노인 고독사가 여전히 한 5% 정도 4, 차지하고 50대요? 네. 중장년층. 네. 제 또래인데? 네. 아직 안 가셨잖아요. 제일 많습니다. 갔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우와. 이제 20, 30대 자살 비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우와. 정말 높네요. 네. 아 이건 좀 근데 말씀이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가장 좀 떠올리기 싫은데 선명하게 뇌리에 박혔던 그 자살 현장 유품 정리하셨던 곳 혹시 뭐 얘기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이런 자리에서? 어차피 특정이 안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거의 그냥 사석에서 술 먹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무섭겠죠. 그쵸. 네,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고통 없이 죽는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일본의 한 블로그에서 고통 없이 죽는 법을 누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림까지 상세히 그려서. 그림이 필요한. 네, 그래서 이런 헬륨 가스나 네. 네, 이런 가스들을 흡입을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고통이 없어요? 그 없대요? 아,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왜 우리가 갑자기 어딘가를 다치게 되면 아픈 줄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뇌에서 분비되는 그 뭔가 있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게 하는 느끼는 그 그 각성해주는 뭔가 어떤 있죠. 호르몬이 네, 나오겠죠. 네, 뇌가 이게 인식하면 모르핀하고 엔돌핀. 이제 엔돌핀. 엔돌핀이 모르핀하고 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하고 합성어인데 그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근데 그 엔돌핀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아 그게. 정말요? 네,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여자분들이 이제 출산할 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근무할 때 보면 수많은 현장에서 고인분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원래 입고 염하시죠. 계시는 옷을 벗기고 칠성판에 한지로 이제 다 7매를 해서 모시거든요. 네. 그때 보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사정을 해가지고 있죠. 왜요? 99%는 이 쾌감, 이 고통을 죽을 느끼지 때 못하는 엔돌핀이 이 확 뇌에서 나와서? 네, 굉장히 많이 나오다 와 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아, 네. 그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직접 보지 않는 네. 이상.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미국 CSI에서 이 교육을 받고 오신 그 저쪽에 강국서 저기 팀장님이 계세요. 네. 네, 국가수 팀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런 게 항상 궁금했었는데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밌네 어떡하지? 쉽지 그래서 않네요 오늘 방송에.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하면 아 죽을 때는 고통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죽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볼 시간에 조금 내가 마음을 가다듬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아, 예. 사람들이 제 채널에 와서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유튜브에서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자살하는 방법들을 검색을 했다가 영감으로 알고리즘 뜨시는구나. 때문에 아, 진짜요? 들어와서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 영상이 나와요? 그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그런 검색해봐요. 거를 찾아보다가 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남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꾸준히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거예요. 네. 좋네요. 진짜 있네.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러면은 가스가 많네요. 가스가 유품 질소 막 이런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유품이 있으신지 정리하다가. 거. 와. 대부분 이제 모든 유품들이 기억에 남죠. 네. 기억에 남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아이고, 아이랑 관련된 아이.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은 78살 되신 분 어르신 분의 유품을 정리를 네,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딱 2년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답니다. 아이고. 근데 네. 그때 당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형들 보면 왜
남자 신랑, 여자 신랑 네. 이렇게 인형 네. 네. 그런 인형을 놓고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은 다 그 인형에 포개 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셨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게 그때그때 항상 다르긴 한데 뭐 가장 최근에는 요즘 굶어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아무도 아사가 이해를 있어요?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금식기도 아, 맞죠. 이런 거 하시면서 네, 돌아가신 그런 거 분들이 있죠. 더러 있었어요. 근데 아.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시는 그 분들. 세모녀 뭐 이런 경우. 그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사가요? 굶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20대에서 40대 그리고 50대까지는요.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설 자리들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붕괴가 됐어요. 건설업계도 붕괴가 되고 뭐 최근에 뭐 어디 시에서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했던 사람들이 다 외국인 근로자다. 왜 한국인 근로자는 없었냐? 한국인 근로자는 인건비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는 외국인 거야, 근로자로 얘기하면 안 돼. 고용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제 재밌는 일은 없죠, 근데 유품 정리하면서. 글쎄 그 재미난 일들은 없고 좀 당황스러운 일은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어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그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그날 업무가 늦게 끝나가지고 8시 반쯤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이 핸드폰 의뢰실로 해서 이제 불을 켜려고 이러고 있는데 불이 안 켜지더라고요. 전기가 끊겼나? 그래서 봤더니 차단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누가 뒤로 다가오더니 무서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어머. 아, 어두운데? 네. 혼자 계신 거 아니셨죠?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분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놀래키고 도망가시는 분이었어요. 아 뭐야? 그 진짜. 동네마다 어머, 계시네. 뭐야? 너무 그래서 무서운데. 이거를 처음으로 겪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다 살아난 거. 바바리 우먼이네요. 바바리도 아예 안 옷을 걸친 안 거지. 입고 다니는 네이키드 우먼이지. 네이키드 그래서 우먼이야. 어머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게 나와서 와, 근데 그랬더니 진짜 무섭겠다. 그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러고 있네 이러더라고요. 귀신인 줄 아셨죠, 처음엔. 아, 그런 생각 아니 거기 사는 노숙자 막 이런 아니 분이- 사람이 죽어서 유품 정리하러 갔는데 불 꺼진 방에 갑자기 뒤에서 막 이런 다 벗은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면 이거는 우와. 소름 돋아 방금 소름 돋았어. 귀신 아닐까요? 근데 아니래요. 귀신 항상 아니- 그런 사람이. 아 원래 어떻게 또 걸리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고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네. 이렇게 호기심 장난반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게 장례식장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귀신? 귀신을 본 적이 있냐 없냐? 아, 궁금해요, 저도.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가위 눌려보신 적도 없어요? 그 가위는 좀 어렸을 때 눌려보긴 했는데 일하면서는 오히려 아니요 그런 건 오, 아니면 뭐 좀 진짜. 이건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쎄한 이런 일이 이런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도 진짜 한 번쯤은 진짜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꿈속에서 한번 나와주거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정리를 잘 하고 잘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기분 좋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항상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왜 그 옛날에 정우근 씨라고 네네네네네 연기자 무당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대표님한테요? 네. 직접 만나서? 네, 어머, 망자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다고. 어머 정말. 근데 나한테 고마우면 와야지.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저는 고맙더라고요. 와 진짜 네. 오히려 놀랄까봐 안 오신 걸 수도 있죠. 막아주는 거 아닐까 또 나쁜 사람 아니 근데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이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사건의 해결에 어떤 키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유품 정리하면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디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저도 분명. 그랬으면 좋겠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없구나 이게. 네. 어. 근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고 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현장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무기를 찾아야만
이 사건이 종결이 어, 됐는데 어, 어. 가해자의 무기를 못 찾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벽에 피가 한 방울이 튀어 있었고 대박. 아니 벽에 왜 이렇게 피가 튀어 있지? 그러면 튄 방향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 튀었네? 그래서 봤더니 천정을 봤더니 이게 짱이야. 칼이 자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범벅이 돼서. 음. 근데 아무도 이게 바닥만 보느라고 위를 안 천정을 봤구나. 놓친 거예요. 그래서 뭘 던졌나 본데? 그래서 장롱 위를 봤더니 그 칼이 장롱 위에 어머 있다. 그럼 키를 제공하신 거네요. 키를 제거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제공한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귀신 대표님 말고 대표님, 대표님이 대표님이 그냥 일하시면서 어, 아, 네. 그런 적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세요? 아니요, 많지는 않고요. 있긴 있죠, 근데 덜어. 그렇죠. 뭐 누구나 사람이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청소하던 사람이 또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이걸 못 찾았었는데 네.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그니까요. 아, 근데 그 범인은 잡았어요? 해결이 됐어요? 아, 네. 와 와. 다행이다. 완전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의뢰가 들어오신 적도 있나요? 저도 궁금해요. 있으신 것 같은데. 있는데 거기서 이거 했겠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아 진짜. 네 이제 정리. 시신이 움직이거나 한 적은 시신을 보실 일이 별로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시신을 다 처리가 된 후에 장례식장에서 혹시 시신이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후 경직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는 몸이 굳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몸이 풀려요. 어머? 그럼 굳어있던 게 이렇게 풀리는구나. 네네. 어머 무서워. 풀리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굳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번 이렇게 몸을 풀어주면 다시는 안 굳어요. 아. 무서운 일 진짜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왜 하실 보면 때, 일하실 때도? 이 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산에서? 네. 뭐 낙사해서요? 아니요. 낙사 뭐 이렇게 보면 추워서? 아니요. 고립. 아니요. 목을 이렇게 아,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목 디스크? 분이 있는데 아. 이게 처음에는 가면은 2인 1조로 산에 가서 한 사람은 밑에서 시신을 받치고 한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네, 줄을 네. 자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막혀 있던 가스가 배는 가스가 이미 찼고 부패가 진행되니까 아. 이게 이 장기 쪽부터 부패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줄로 막혀 있던 부분이 네. 이게 뻥 뚫리니까 소리가 뭐야, 말하는 소리처럼 어머.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놀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무서워요. 진짜 그런 소리 났을 것 같아. 이 겨울에 큰 돌아가시는 소리 나죠. 분들은요, 이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면 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파리들이 귀, 눈, 코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이 파리들이 이게 자라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걸 자꾸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보면 왜 입에서 입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움직임 때문에 열이 나서 입김이 한겨울에 이렇게 막 나요. 좀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와 진짜 전혀 몰랐던 세계예요. 네, 진짜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뭐 한 자리에서만 여러 번 간 적들도 있고 그래서 뭐 죽음의 자리라고 아 유명한 이렇게 얘기하는- 명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유명한 아 그래요? 그런 자리들이 또 그런 있긴 데가 하더라고요. 있어요? 아, 있나 서울에 보다. 네, 서울에. 뭐 카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살 카페. 네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문제예요, 그게. 그런 데서 막 그런 어디 산이 어디? 도봉산이. 도봉산. 동산 도봉산. 기운이 뭐가 있나 봐요. 도봉산이 엄청 이 기세가 세다고 유명한 산인데. 네, 아, 그래요? 많이들 이렇게 낙상으로도 돌아가시고요. 네. 네, 그리고 도봉산이 칼바위 쪽에서 되게 험하잖아요, 여기가. 네. 또. 그러니까 고인분 모시러 하루에 3번도 그 산을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세 번?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좀 궁금한 게 견적은 어떻게 평당으로 내시나요? 평당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일이 뭐 며칠 만에 발견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달라요. 부패 정도에 따라. 부패 일수가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패물이 장판 밑으로 아니면 데코타일 밑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바닥도 드러내고 청소를 해야 되고 더 커지니까. 벽지도 뜯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나이대. 네. 아무래도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짐들이 많으세요. 아 그쵸. 아. 가지고 계신 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네. 대체적으로 짐이 많아요. 짐 오. 물건 욕심들이 많아요. 아. 물건을 그렇구나. 못 버리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뭐 쓰레기 폐기물이 아니고
놔두면 언젠간 결국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짐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는 폐기물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서 그 폐기물 금액은 대표님께서 지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제가 실비 지불- 청구? 네, 아, 그렇죠. 실비 제가 청구. 지불하고 이제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금액을 어느 정도 저희 좀 오픈을 해주실 수 되게 있나요? 자세하게 어느 물어. 정도 오픈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일단 지난해 원천 원룸에서 징수는 돌아가시고 얼마? 그러면 아니요, 그건 얼마 안 어떻게든 또 되죠. 해보려고 하신다 또 이렇게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하신다.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1번 노력하신다. 질문이에요. 이게 돈이 되느냐라는 걸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이 직업을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다가도 이거 월 한 150밖에 못 벌어 이러면 아 그러면 좀 다시 고민해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원룸 기준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건당. 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뭐 바닥도 뜯어야 되고 벽지도 뜯고 뭐 소독도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그거 알아야 돼 사람들이. 150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 150이라는 금액도 비싸다고들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는 뭐 이게 인건비, 어떻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비싸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뭐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저희는 한번 하루 해보든가. 인건비만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25만 원씩 50만 원 그리고 오. 소독비 그리고 원룸 기준으로 폐기물이 한 1톤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폐기물 비용 하면 시간이 50 얼마나 저희가 한 8시, 9시쯤 작업을 하면 한 4시, 5시에 마무리가 되죠. 그럼 뭐 하루에 뭐 몇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게. 그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아, 저는 하루에 한 현장만 그것만 일을 해도 하고 힘드실 있고요. 것 같은데 네. 또 두 건 하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 뭐 그럴 수 베테랑. 있겠죠. 제일 베테랑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세무서 등록은 1호더라고요. 1호. 아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첫 번째시니까. 네. 이 아직도 코드가 없어요. 근데 아 왜요? 아, 네, 유품정리사라는 코드가 너무 없고 적어요, 사람이? 청소업체 아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는 아. 거예요? 네, 그쪽으로만 코드를 잡아주지 아. 코드가 따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서울에 이 업체가? 서울 기준. 서울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꽤 되는 것 꽤 같아요. 돼요? 네. 그래요. 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실 것 같다고 이미도님이 어떠세요? 이게 이미도님? 모든 현장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왜 저하고 어떤 상황적으로 제가 힘들어한 부분이 많이 겹치는 현장은 스트레스가 좀 크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이입이 되는 네. 뭐 그런 아이가 이입들이 있다든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이가 있는 현장이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네. 동반? 아이를 먼저 보내고 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네. 아예 그치, 이제 그치. 그런 현장들은 일을 못 하고 안 해요. 아, 받지 않고. 해외도 가시나요? 아니요. 사실 외국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일을 했을 때 그 반지하였는데 네.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 창문을 열어놓고 계셔서 제가 가서 죄송하다고 청소하려면 냄새가 좀 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아 괜찮대. 우리 중국에는 워낙 이런 일들이 좀 그래 덜어 있어가지고 경험을 해봤대. 괜찮대.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많다고 그분이 많다 하실 정도면. 네, 한국처럼 이렇게 또 많지는 않다고. 고독사나 뭐 아사나 이런 네. 식의 네. 죽음이 정말 의외네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면은 의외네요. 현장 가셔서 이제 정리하실 때는 이제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부터 하고 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 일단 현장에 가면 묵념부터 해요. 아, 묵념을 하고 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홍길동 씨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유품을 정리하러 온 유품정리사 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네. 저희가 오늘 마지막 이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네. 작업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죠. 소독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청소부터. 네. 아, 근데 보면 이제 가끔 유족분들이 청소업체를 못 믿으시고 지켜보시나요? 아니요 오셔가지고 미리 물건들을 찾아서 정리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이나 뭐 겨울 옷들을 이렇게 덮어놓는구나. 깔아놓고 밟고 다니시죠. 그러면서 아, 뭐 다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혹시 뭐 있나 싶어서.
그렇죠. 그 무브투앱은 나온 그것처럼 진짜 그런 분들이 있나 보네요. 맞죠. 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더러 아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구독자 하시거나 좀 그런 경우는 저소득층 중에도 아주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뭘 건질 수 있다고 가족들이. 혹시나 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 아니면 최근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 이제 반지나 목걸이 정도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근데 가지고. 그거를 평소에는 잘 안 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뭐 폐물 같은 게 네. 있거나. 이제 그게 보면 홀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뭐 어디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면 좀 일부러 돈 없다는 표시를 내려고 숨기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먼저 와서. 근데 와. 일단은 뭐 어찌 됐든 간에 돌아가신 자리부터 청소하고 찾아서 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그거부터 게 이제 그냥. 순서가 네, 뒤바뀐 경우들이죠. 그럼 이야. 대표님은 일단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유품들을 이제 네, 돌아가신 자리를 청소하고 그 주변으로 유품을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족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품은 뭐 정서적인 유품하고 네. 그리고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들 네, 네, 이걸로 네. 구분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폐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 네. 정서적인 유품과 현금 가치가 있는 유품을 나눴을 때 네. 일부 유가족들은 정서적인 유품은 그냥 같이 폐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네. 실제로 많나요? 그렇죠. 아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인의 정서적인 유품이 가족들에게는 정서적인 유품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 일을 오래 하셨으니 네. 누구보다 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실 텐데 이 정도는 그래도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챙겨주시는 걸 텐데. 그렇죠. 이제 제일 저는 귀중한 유품이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죠 사진. 사진이라는 게 보면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 놀러 가서 그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 찍는 게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고의 유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진조차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죠. 뭐 그런 이유 중에는 뭐 아무래도 악취가 좀 많이 배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좀 어릴 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그거를 받아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릴 때 학대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버림을 우리 받았다든지. 그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독 아버지들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그거 이유 그렇죠. 중에 하나가 네. 좀 아들한테 좀 엄하게. 네, 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자식을 좀 엄하게 키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은 나중에 또 안 그럴 것 같지만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아빠도 엄하게 있죠.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하게 키우시는 아빠들이- 편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냥 할 말은 하고요. 아니 그렇게 막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먹혀요. 이제. 안 먹혀요. 아, 네. 그러면은 안 네. 무서우신 거예요. 왜요? 안 먹혀요. 애기가 몇 살인데? 이제 중2입니다. 중2면 따님이시죠? 이제 중2병. 큰애 아들이고 어. 딸은 이제 지금 5살. 이상 어떻게 늦둥이가 생겨가지고 어머. 유키즈 나오신 게 몇 년도셨죠? 4년 전? 네네. 그죠? 4년 네네. 전. 진짜 잘하신다. 네. 그러면은 딱 그맘때 둘째가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때 되게 행복한 일이 많으셨던 해네요. 그때가. 이게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젊었을 때 애를 키우는 거하고요. 네. 나이가 들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소중하고 예쁘고요. 네. 힘들어. 젊었을 힘들어요. 이거 못다 너무 힘들어요. 아, 두 분 같이 얘기 좀 나누세요. 많으시거든요. 저는 젊잖아요. 아, 네. 전 아직 애기잖아요, 애기. 아, 내 나이가 애기잖아요. 아, 기자님이? 네. 아. 대표님하고 저하고 세대가 한 3바퀴는 돌았을 것 아, 같아요. 그 정도. 뭐 그 정도까지 가서 저는 저랑 비슷하셨을 줄 알았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딱 저는 봐도 비슷해서요. 에이, 왜 그래요, 한참 또? 형님이신데. 아,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 아유, 그렇게 그렇게 해요. 정리를 하시죠. 해외도 그렇게. 유품 정리사가 있나요? 외국에는 유품 정리라는 표현보다 트라우마 클리너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트라우마 클리너. 일본의 오. 유품 정리사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면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으니 그걸 사전에 네. 정리해주는. 그렇죠. 그렇구나. 저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 저거 뛰어넘어요? 어떤 거요? 유튜브에서 연봉 1억 얘기 있던데라고 시골의 자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과장됐죠? 네, 과장. 업앤다운. 그렇게까지 보려면 가족들한테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 그건. 그렇게까지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돈을 지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쵸.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알아봐요. 그렇겠죠. 이 업체 저 업체 해가지고. 아, 근데 사실 유가족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자리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는 이런 얘기들보다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겠죠.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싸요? 저렴한 데 가겠죠.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경쟁업체들이 쌀 텐데 요즘. 그렇죠. 이건 뭐 기술력의 차이 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뭐 새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을,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라는 홍보 자료를 쓰기 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려치기란다. 펌핑을 엄청 하시는구나. 생태계 파괴구나 거의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요. 열받으시겠는데 네. 대표님? 이거 아니.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아니, 가격 뭐 문제가 금액 중요한 게 때문에 아닌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래도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오시면 글로 그냥 가세요.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가끔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젊고 너무 힘들어요. 청소를 좀 저렴하게 좀 해주세요. DC를 좀 네. 해달라. 뭐 얼마 해드리면 될까요? 지금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말요? 그렇게 싸게 돼요? 그냥 제가 사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냥 그거는 사정을 듣고 이제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 나중에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을 그 돈으로 청소를 해주게 됐어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얼마야? 10만입니다. 10만. 실버 버튼 받으셨겠네요. 10만 명 지금 구독이신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짱이다. 어떻게 해? 나 채널에 어떻게 유재석 씨 한번 초대하셨나요? 그거 어떻게? 한 번만 나오면 100만 바로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재석이 형한테 연락 한번 해볼까요? 아세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야지. 친한 척 내가 친했으면 내가 그 라인 잡고 내가 지금 당장 해서 나왔죠 지금. 돈을 못 받으신 적도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그거를 선결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 처음에 계약금이 있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받고, 아니면 잔금을 못 받아. 아니 지금 저 현금이 부족한데 일단 제가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보낼 테니까 현장 가서 일하고 계시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하고 내일 아침이라는 이 단어. 돈을 못 받은 적이 많죠. 근데 들으니까 유가족분들이 대체로 좀 반응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대부분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예, 좋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악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빈소에 손님도 못 받고 네. 빈소 자체도 차리지 못하고 이제 지내시는 조용히 분들. 그냥. 네. 그러면 화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 뭐 그 유가족분들이 넉넉하고 살기 좋았으면은요, 고독살 일은 이분들이 없겠죠. 고독사로 돌아가실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화들이 많이 이게 나 있는 상태죠. 환경이 정말 이거 뭐 최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환경이시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유가족과 네, 돌아가신 분과 맞아요. 서로가 다 지금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상황에서 네. 그분께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안 힘드세요? 힘들죠. 힘들고 뭐 돈을 못 받게 될 때는 좀 좌절도 기도 하고. 채권 추심 제가 좀 해드릴게요. 아니요. 오직 그쵸. 힘들었으면 돈잘 받는 그렇게 데서. 돈을 안 주고 핸드폰을 계속 전화를 꺼놔 버리니까 아휴, 연락 자체도 안 되고. 정말. 그런 그거는 근데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돈은 제가 받아드릴게요. 전화기를 그럼 명함을 항상- 하나 주고 가세요. 명함도 들고 평생 한번 꺼놔봐야 네. 다시는 핸드폰을 못 켜놓게 해야지. 네, 그런 네, 분들은. 네. 그- 일상생활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일하실 때 글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오직 했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이런 직원이 한 하고. 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이런 일 봐주는 들어가실 직원. 거예요. 근데 괜찮죠. 귀찮잖아 이거. 괜찮으시대요. 괜찮으시대. 대표님이 괜찮으시대요.
우리 김세별 대표님이 사실 국내 1세대 유품정리사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하면서요. 간혹 이제 유가족분들이 부탁을 하세요. 집 정리 좀 해줄 수 있느냐. 장례지도사한테. 네. 아무래도 시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장례지도사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집은 누가 청소를 안 해준다.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그랬던 거를 왜 예전에는 그 블로그라는 게요. 네. 그냥 개인 뭐 일기장처럼 어떤 그날의 감정을 기록하던 곳이었어요.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집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 왜 어디든지 그래요. 동네마다 쓰레기 내놓는 장소들 그 전봇대가 좀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데다 좀 내놨더니 아저씨 이 짐을 여기다 내놓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몰라서 그러겠냐. 치워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요? 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랬더니 싸우셨겠네.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냐고 거기를. 무서운데 못 지나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런 거를 글로 적었었는데 아니 누가 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같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아버지께서 모시고 살았는데 간병이 지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아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겠지. 옆에서 못 들어가. 그래서 한참 만에 발견됐고 그 현장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청소업체들을 찾았더니 다 와서 도망가더래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현장에 청소를 맡기냐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래서 글을 우연히 봤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아, 이런 일도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직업이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야, 그분의 전화 한 통이 지금 우리나라 유품정리사 1호의 탄생으로 네. 이어지는. 진짜. 네. 그분은 어떻게 잘 지내신다죠? 사실 이게 저도 참 그런 게 궁금해요. 보면 그런 걸 물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저는 있으셨으니까. 어떻게 항상 그런 소식들을 접하냐면 몇 월 며칠 뭐 안산 아파트 유족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어느 날 보면 SNS 이런 게 떠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아픈 기억을 다 잊고 잘 사는구나. 네,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거를 봐요. 한 번씩.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근데 대표님이 사실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음과 관련돼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대표님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 또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술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술을 끊었어요. 술을 안 마셔요. 이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이 술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술을 끊으니까요, 친구들이 멀어져요. 그렇겠죠. 네. 연락 안 하고 지내도 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사실 보니까 어차피 결혼하면 좀 멀어지거든요. 못 만나죠.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시겠는데. 왜요? 그 왜요? 지금 본인이 힘들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구나. 힘들어요. 네, 가끔 그리울 때도 친구도 있는데. 못 만나고 가족들하고만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했던 그런 얘기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했던 얘기들을 지금은 이제 집사람한테 좀 많이 많이 제가 얘기를 하죠. 텐데, 친구들하고 반응이 다르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부인분이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이제 멘탈 케어를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진짜 멘탈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다 잡아주게. 채찍을 이렇게. 네. 정신 차려. 뭐 공감을 해줄 때는 공감을 해주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에이 그건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와 되게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참 진짜 너 이상하다. 뭐 뭐가 이상해? 그렇지. 이렇게 데시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금기어 이상하다. 이상하게 집사람의 톤이 약간 명령조 단호한 그런 그 톤을 주면요.
깨갱. 옴삭달성보다. 엄청 세. 그거는 근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고 크게 문제를 그럼 이제 싸우지, 일으켜봐야 싸우지. 결국은 소리를 더 크게 지른 사람이 또 다시 사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고 좀 이제 도가 지나친다 그러면 아유 정말 진짜 그만해 이 정도만 하고 그만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문제가 커질 텐데 그만해? 아니 기자님 왜 쌓인 게 그렇게 많으시냐고. 아니 저는 뭐 기자님 어떻게 싸우시는데요? 저는 안 싸워요. 거짓말. 전 나가요.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에이 이러고 나가버려요? 저는 술을 마시니까 그럼 나가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나서. 괜찮아요. 다음 날 들어오면 돼요. 다음날 들어와도 오빠 앉아봐 얘기 좀 해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럼 또 그냥 나가요? 나가요? 누가 이겨요? 그럼 박 기자님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나가는데 어떻게 누가 이겨요? 최악이래요. 최악 키. 시골로 잡으면 최악 키. 나도. 네가 최악. 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좀 대화를 하시면서 풀으셔야죠. 에이, 이제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순한 맛이지. 사석에서 친구들한테는 또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실 걸요. 바로 이렇게 나오지. 그런가요, 대표님? 아 저는 얘기 안 해요. 안 하신대요. 대표님 안 하신대요. 뭐 얼마 전에도 무슨 뭐 기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랑 같이 사는 자기 부인을 친구들 앞에서 험담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 맞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지. 그니까 그게 더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친구들이 없어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그래 난 아닌데. 그렇게 저는 공감해요. 아니, 난 험담한다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요 정도는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많은 게 내포돼 있다고요. 아니, 험담을 안 해요. 그냥 술이나 먹어. 그래 거기에 많은 게 내포돼 그거 있다고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세상 사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그래도 본인의 남편, 본인의 친구를 와이프. 술은 그래서 이제 진짜 아예 안 드세요? 입에도 안 드세요? 반주? 아니요 반주가 아니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런 자리들은 있어요. 아, 그러면 그렇겠죠. 뭐 막걸리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아, 뭐 이 진짜 정도로만. 조금만. 아 네, 안 취할 거의- 정도. 네, 더 이상은 안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짝만 곁들여 건강 관리 드시는 엄청. 정도. 아니 이게 계속 건배를 해줘야 되니까. 마셔야죠. 또 분위기는 맞춰주시는. 네. 그렇구나. 혹시 자제분들이 미래 직업으로 이 유품 정리사를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네, 비추천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드님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빠 나 락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거하고는 안 맞아요 원래 안 맞고 지금 거의 공부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자기가 오! 원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든지. 서울대 의대 콜? 이제 원래는 그 법대를 서울대 법대를 어머. 중2잖아요, 근데. 아니 법학과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기자님? 법학과. 법학과. 중인데 중인데? 고3 과정을 끝내고 있으니까. 진짜요? 영재예요? 네. 고3 과정을 중학교 끝내고 있어서. 어디? 그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럼 고등학교는 무조건 특목고로 지금 생각을. 아니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것도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대원외고 민족사관학교를 생각을 했어. 민사고 생각할 정도예요? 짱이다, 그러면은 짱이다. 얘가 다르다 이거는. 그럼 우리 이거는 대표님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진짜. 누구한테? 민사고 진짜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민사고 교장님한테? 아니요. 우리 아들 좀 이게 그럼 지금 해외를 가느냐 그냥 디폴트 서울대네. 그런 거예요. 해외를 가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아니면 뭐 포항공대를 가느냐 의대를 가느냐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표님이 이제 가정에 충실하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시고 하시니까 일찍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아니, 일이 가만히- 많으시면. 항상 거의 집에 있어요. 1층이 이렇게 그 사무실이고 그래요. 2층이 주택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항상 출근을 네. 계단 내려와서 하시고 네. 그러면 언제든지 나의 사무실에 우리 집에 있는 분들께서 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웃으라고요. 저 기자님 항상 웃으라고요.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아니요. 같이 한다기보다 어디를 가면 같이 움직여요. 왜요? 이제 애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면 심심하니까 이제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일하러 갈 때가 아니고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그것도 네. 일의 연장인데 네. 그때마다 같이 다니신다고요? 네. 보고를 항상 해야죠. 어떻게 항상 이 카메라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요. 가정에 충실하셔가지고 아들 얘기에 활짝 웃으시는 우리 대표님. 고충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이 지금. 좋으시잖아요. 진짜 고충이 아니 좋으신데 행복하시고. 좋으나 고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무탈한 것 자체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네. 우리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돈이 생기길 바라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유품정리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돈 못 벌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못 벌고는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저희 1억 얘기 나왔는데. 지금. 아니요, 그 정도는 그거 너무 거짓말이고요. 과장됐어요. 과장됐어요? 네. 아 우리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벌써? 유품 정리사를 꿈꾸는 분들도 아니, 있거든요. 벌써. 관심이 있는 네. 분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지. 뭐 유품정리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미래 직업적으로 뭐 탄탄한 직업이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품정리 일반적인 유품정리를 맡기시는 유가족분들은 많지가 않고 네. 사고 현장의 유품정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고독사 예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독사가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번다더라 이런 거는 그중에 80%는 다 제외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겪어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 17년차 유품정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솔직히 한 달에 좋다 이거 좋다. 700 정도 수입인데 해야겠다. 네. 가만히 있어. 이거는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안 되죠. 많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을 일을 의뢰하시려는 유가족분들이 이분이 얼마만큼 경험이 있는지를 이렇게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새로 생긴 업체들이 금액을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작업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네 다 죽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아. 맞지 않을까. 세무조사 그런 생각이 괜찮죠? 네. 아니 대표님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하신 소감 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어딜 가서나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밝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면 뭐 고위인분들의 사연을 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심스럽긴 했는데 조심스러운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무거웠는데. 네. 아니에요.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진짜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사심 방송이었어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궁금한 거. 바이오 해저드 김재별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아직 왜 아직 자, 17초 잡스 남았어요. 101 오늘 스터디 잡스는요. 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오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시면 그때는 너무 한번 저희 형수님하고 어차피 같이 다니시죠. 그건 이제 좀 생각해 보시기.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빠. 자파. 빠. 잡.